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하지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느냐고, 혹은 어떻게 해야 노년이 외롭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그분들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도 보이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불안함도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는 그 확신이 사실은 우리의 후반 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는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집이라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비틀어버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기세와 고집이 추진력이 되어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던 이들은 결국 쓸쓸한 뒷모습만을 남긴 채 노년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혹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습관을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밖으로만 향하는 그 시선이 정작 당신이 돌봐야 할 당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바른 생활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코 통장의 잔고나 자식의 출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마음의 습관, 즉 내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후반전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노년은 지혜가 아니라 고집만 늘어갈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오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후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겪어온 이 긴 세월의 경험이 길을 잃고 헤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나 명예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복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것을 복을 갉아먹는 쥐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니 노년에
갑자기 운세가 나빠지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워지는 분들은 대개 이 사소한 습관 하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준만을 앞세워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권위의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입을 열어 훈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의 기운, 즉 기가 맑아야 후반운이 열리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은 내 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은 상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상처내고 내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어색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 뒤에 숨어 당신의 고집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비겁한 욕심일 뿐입니다. 이런 욕심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업이 되어 당신의 노년을 고독과 빈곤으로 몰아넣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하는데 아집에 사로잡힌 마음은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에도 늘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지요. 결국 그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재산을 탐내는 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결국 말년에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육체의 건강은 물론 한 사람의 종착지까지 결정짓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후반전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말버릇부터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식의 과거 회상이나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되라는 식의 부정적인 단정은 당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대신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 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태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과 옹졸한 습관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나의 후반생을 핥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가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의 평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타인의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를 산 노 교수가 당신에게 전하는 후반 운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고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쳐 터진 상처 하나쯤은 누구나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허망하게 물러날 때,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 고독과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픔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혹은 바쁜 일상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기갈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서러워도 참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독소가 됩니다. 그 독소는 어느덧 피해 의식이라는 괴물이 되어 당신의 성격을 날카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 돋친 말을 내뱉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 심각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로 나이가 들면 그 고독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되어 당신의 후반 운을 갉아먹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동양의 고전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주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노년에 느끼는 빈곤함은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에너지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결코 인생의 고개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력이 다해서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생명력을 잃었을 때 진짜 늙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100세를 살아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몸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닫혔던 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놓아주마.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후반생을 진정으로 축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내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깨달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내 주변과 내 안에 찌꺼기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불평과 한탄의 언어입니다. 이제 다 살았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당신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는 우리 옛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복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탁한 기운을 채웁니다. 대신에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 다행이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의 언어는 당신의 주변 공기를 바꾸고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당신을 짓누르는 물건들입니다. 한국의 노년 세대는 과거의 결핍 때문인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쓰지 않는 낡은 옷, 과거의 영광이 담긴 훈장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활력이 들어옵니다. 내 주변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정갈하게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입은 상처나 모욕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무시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크게 화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그것을 내 안으로 모셔오지 마십시오. 그가 내뱉은 독설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액숙반무욕했을 때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이며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또한 인생 후반에는 배워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도 즐거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자식이나 배우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남에게 의탁하는 행복은 모래성처럼 허무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작은 화초를 가꾸든 홀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줄 알 때 비로소 사람들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를 놓아주십시오. 미움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는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평화롭게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남은 삶이 평온하기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사랑과 안식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후반 운을 바꿉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생이나 후손을 위해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버린 아집과 부정적인 습관들이 내일의 당신에게는 커다란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내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이 되면 삶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허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100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의 인생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도달하는 안식과 평화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에게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주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며 젊은 세대의 서툰 발걸음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노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샘이 말라버렸을 때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후반생은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집을 버리고 말을 아끼며 내면의 상처를 보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노년이라는 시간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슬픔도 고통도 찬란했던 영광도 결국은 시간의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는지 뿐입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은은한 향기가 남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 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맑게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소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후반후는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먼 발치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것으로 김영석 교수의 마음을 담은 조언을 마칩니다. 당신의 삶에 이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지칠 때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